자, 신경림 시인의 길이라는 시인데 시의 내용이 잘 좀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어. 자, 시작이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그러면 여기 화자는 길이라는 게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에 길은 물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길도 되지만 이게 새로 개척한 거야. 또 특히 말한다면 인생이라고 본다면 인생이라고 할게. 인생의 길은 자기가 만드는 줄 알고 있어. 근데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 않는다. 자,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는 통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통념이라고 하거든. 화자는 통념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줄.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는데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길이 나오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야. 통념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길은 순순히 쫓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의 뜻을 순순히 쫓는 게 길이 아니야. 우리가 인생의 길을 정해놨는데 그게 우리 생각처럼 길이 그렇게 가진다? 그건 아니란 얘기지. 사람들이 끌고 가다가 사람들이 끈데 자, 사람들이 끌고 가다가 이걸 주객전도라고 하는 거. 주객전도.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 거지. 사람들이 어떻게 끌고 가? 우리가 사람이 길을 따라가는 거지. 그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누가 길이 그 다음에 큰 물에 우정 일부러 제 허리를 동강내어 누가 길이라는 뜻이 알아니? 그러면 이 두 가지 벼랑길 첫 번째가 벼랑길이지. 길이 가다가 갑자기 절벽이 되면 뭐가 끊어져 버린 거야. 두 번째 물에 의해서 끊어진 길 이게 큰 물에 우정 일부러 제 허리를 동강내는 거야. 이건 끊어진 길이 되겠지. 그러니까 위에 거는 벼랑길이고 밑에 거는 끊어진 길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자, 자기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대.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얘기는 어쩔 수 없이 길을 버리게 만든다라는 얘기야. 사람들은 있잖아, 길을 따라가는데 사람 스스로 어쩔 수 없이 길을 버린단 말이야. 그렇게도 만들어내. 자, 그러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린다. 길을 버린다는 건 뭐야? 이거는 길을 버렸다라는 건 이게 결국 실패한다는 거지. 실패. 자, 봐봐. 인간의 오만함이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걸로 한다면 인간이 자기가 길을 만든대. 그러니까 그 오만함에 대해서 실패를 주는 거야. 스스로 길을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계속 쫓지 못하고 예를 들어 내가 무슨 과학자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인생의 길을 너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지, 오만이지. 그러면 결국 과학자가 되는 길은 그 사람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 얘기야.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 자, 이것 동그라미 쳐볼래? 이게 여기서 말한 실패란 말이야. 실패. 어떤 실패? 가다가 벼랑을 만나서 벼랑길이 돼버리면 계속 갈 수가 없지. 가다가 큰 물에 끊어졌어. 그럼 계속 갈 수가 없지. 가다가 스스로 길을 포기하게 만들어. 그럼 또 갈 수가 없잖아.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결국 낭패를 줌으로써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렇게 가다가 벼랑길을 만나고 끊어진 길을 만나고 스스로 길을 포기하게 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하게 만드는 건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네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길을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걸 깨우쳐 주는 거라고. 그게 바로 길이 하는 거지요. 라고 얘기한 거야.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요. 온갖 곳, 온갖 살림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자, 그럼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나갈 거 아니야. 나가서 세상을 돌아다녀. 길을 통해서. 그러면 온갖 곳, 온갖 살림을 다 구경시키지. 사람들이 길을 통해서 뭔가 경험하는 거야. 모든 것은 길을 통해서 경험을 준단 말이야. 그럼 우리의 경험은 누구의 허락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길이 없으면 안 되잖아. 길이 있으니까 경험을 한 거지. 그게 시키는 것도 그랬어. 길이 우리한테 그런 경험의 기회를 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자, 이것도 일반적인 생각이지, 그지? 자, 사람들이 있잖아. 생각하기에 길은 뭐야? 우리가 자유롭게 뭔가 경험하고 어디든지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이게 길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야.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에 있는 줄로만 알아. 야, 길이 뭐야?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해줘. 우리에게 온갖 경험을 시켜줘.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반대잖아, 지금. 길이 있잖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반대로. 밖은 뭐야? 여기서 밖은 외면이야, 외면. 안은 뭐야? 내면이야. 자, 외면에서 내면으로 끌고 들어가. 반대지. 자, 보통 경험은 뭐야? 나와가지고 그걸 구경하면서 길을 통해서 모든 경험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내면에서 외면으로 가는 건데 사실은 길이 사람을 바깥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 내면의 깊이를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대로 통념에 대해서 또 비판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 있잖아. 집 안에 있다가 집 밖으로 나가게 해주는 게 길이라고 생각해. 내면에 있는 걸 가지고 나가서 경험을 통해서 외부의 것을 본다고 생각하는 게 길이 갖고 있는 그 길에 대한 인식이야, 사람들이. 근데 화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밖에서 안으로 끌어들여. 이게 길이라고. 화자의 생각은 그거란 말이야. 길의 의미는 있잖아.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역설이지. 길은 원래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야. 겉으로 보면. 근데 화자의 생각은 그게 아니야.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뭐냐면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하잖아. 왜? 나 길을 통해서 가다 보면 예를 들면 막힌 길도 만나고 절벽도 만나고 끊어진 길도 만나고 가다 자기가 포기하는 길도 있고, 그래서 포기할 때 뭐라 그래? 아, 내가 오만했어. 이렇게 내면을 성찰하게 해주는 게 바로 길이라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길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나 있는 거다. 역설적 표현에 해당된다.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자, 아는 사람 밑줄 쳐볼래? 아는 사람은 여기서는 독선, 자기 맘대로 하는 거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은 여기서는 아는 사람이 독선하지 않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편견이 없는 사람이야. 편견이 없는 사람. 아는 사람. 독선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한다. 그러면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한대. 그러면 아름다운 향기는, 여기서 향기는 꽃향기라고 하지 말고 꽃으로 제 몸을 수놓다라는 의미가 그 위에서 말한 독선하면 안 돼요,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라는 것을 아는 사람한테는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한다. 그 말이 바로 깨달음을 한 사람에게는 더욱 아름다운 향기, 여기서 향기는 삶의 향기를 말하는 거야. 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준다. 아는 사람은 길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겠지.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은 여기선 독선과 편견과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길은 더 큰 것을 선물한다. 그런 얘기야.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기도 한다. 그러면 봐봐.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힌다. 이 말은 고분고분한 길이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거야. 그늘은 휴식이지, 휴식. 휴식과 안정을 가져다 준다. 이거는 내면을 말하는 거야. 내면의 휴식과 안정까지 가져다 주는 거야. 그게 뭔데? 고분고분한 길이 아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지. 라는 얘기야.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 그것이 뭐야? 길의 의미를 알고 나서야. 길은 이렇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나서야 여기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길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깨달은 사람. 아까. 자, 길의 의미.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 독선. 인생에 다른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 나쁜 마음도 있잖아.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걸 깨달은 사람한테는 비로소 자기들의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절대로 길을 만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겸손한 거지. 겸손하다. 그런 얘기야. 겸손하다. 그 사람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내면적인 어떤 것들을 얻었어. 그늘과 휴식과 향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길을 만들었다고 안 한단 말이야. 겸손하기 때문에. 자, 이 시는 그러니까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정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철학적인 어떤 의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곧바로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내용상 보면 길이라는 게 뭐냐면 길은 실패. 아까 나왔던 실패. 가다가 끊어진 길, 벼랑 길 이런 거 만나서 실패. 그런 실패를 통해서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 그래갖고 그거를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경험하게 해준다. 경험이 뭐냐면 여기서 경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된 삶의 모습, 인식 이런 것들을 알려준단 말이야. 길은. 원래 있잖아. 선생님 봐봐. 이 경험은 우리가 집에서 밖으로 나가야지 경험하는 거지. 그럴 때 길을 통하는 거야. 길. 이게 그냥 겉으로 길이 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화자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해줘서 경험을 해주는 게 길이라고 알고 있는데 화자 생각은 그게 아니야. 오히려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끌어들인대. 어떻게 끌어들여? 이 안이라는 게 바로 내면이야, 내면. 우리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줘. 인생은 말이야, 나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되고요. 라고 하면서 자 바깥에서 안으로 내면으로 깨달음을 준단 말이야. 깨달음, 인식. 그래서 마지막에 깨달음을 주는 건 뭐냐면 겸손이라는 아주 미덕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 마지막에 결론이 됐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진정한 길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겸손하다 그러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겸손이라고. 인생의 길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라는 뜻이야. 알았니? 결국 마지막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 정도로 압축이 돼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 모두 길이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이 시 정리를 잠깐 해줄게. 이 시가 내용은 조금 철학적이긴 하지만 정리해 놓으면 알겠지. 그지? 자, 1번 대립의 속성. 대립적 속성. 대립은 반대니까 안이 나왔고요. 밖이 나왔지. 안, 밖. 안으로 난 길, 밖으로 난 길. 이게 대립적 속성이야. 대립적 속성. 서로 대립하고 있지.
일반적으로 길을 사람들은 뭐라 그래? 안에서 밖으로 나갔다 그러지. 화자는 아니야. 바깥에서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랬지. 이게 반대야. 알았지? 이런 길이 안에서 밖으로 난다는 건 통념이고 이 통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절대로 길은 안에서 밖이 아니라 바깥에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야. 두 번째 이 시의 특징은 의인화다. 의인화. 여기 길을 사람처럼 표현했어.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랬지. 그지? 의인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설명하려다 말았는데 운율이 느껴지는 요소는 하이픈, 니은, 다야. 이게 맨 끝에 어조. 그러니까 가군이지. 가군. 가군에 계속 반복돼. 자, 그럼 시 한번 볼래? 뭐가 반복되는지. 자, 두 번째 줄에 앉는다, 니은다. 또 나가면 그 다음에 만들기도 한다 됐고요. 말한다 나왔지. 말한다, 니은다. 또 말한다 나왔지. 니은다. 모른다, 니은다. 그 다음에 뭐뭐 하기도 한다. 말하지 않는다. 전부 다 니은다, 니은다. 알았지? 이렇게 종결어미, 즉 가군의 운율이 느껴지는 게 이 시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마지막으로 대상에 대한 관조적 태도, 관조적 태도. 관조적 태도를 자꾸 물어보는데 관조적 태도는 뭐냐면 일단 대상에 대해서 관찰이 뭔데? 바라보는 거야. 그 안에서 삶의 의미, 인생의 의미,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철학적인 거. 철학적인 깨달음의 인식. 꼭 삶이 아니어도 돼요. 굉장히 차원 높은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인식하는 게 인식, 깨달음 인식. 그러면 그게 바로 관조의 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길을 보면서 일반적 통념에 대해서 비판하고 길은 그게 아니야 라고 화자만의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에 겸손함을 지닐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 안으로 난 길을 통해서 내면으로 들어와 가지고 삶의 깊이를 성찰했어. 우리가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야. 자, 스스로 길을 뭐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절대로 그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실패를 준단 말이야. 어려움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인생의 삶의 이치를 가르치는 게 바로 길이란 말이지. 그럼 그 오만함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겠네. 인생의 길을 자기가 막 만들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밖이라는 단어하고 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당연히 밖은 외면을 말하는 거고 안은 내면을 말하는 거야. 내면. 자, 편견이나 독선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야지. 그게 나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결국 겸손함으로 끝난단 말이야. 결국 겸손한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내가 만들었어 라고 오만하게 얘기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취한다. 이게 신경님의 길의 내용이야. 조금 생각을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